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끼안티를 마셔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끼안티가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와인을 준비했어요. 이미 썸네일과 제목을 통해서 어떤 와인인지는 알고 계시죠? 바로 크레이지 헤드 테스타 마타입니다. 그런데 이 와인의 정체를 아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왜? 이 와인은 끼안티가 아니니까. 끼안티를 심한다 해놓고 끼안티가 아닌 다른 와인을 마신다라, 뭔가 말이 안 되는 듯 하지만 이 와인을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끼안티라고 불리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선 산조베제라는 이탈리아 토착 품종이 75% 이상 사용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는 끼안티 혹은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에서 생산돼야 해요. 자, 그럼 테스타 마타는 어떨까요? 테스타 마타에 사용된 품종은 75% 정도가 아니라 무려 100% 산조베제입니다. 또한 와인에 사용된 포도 대부분은 끼안티 혹은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에서 생산되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끼안티라고 부르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와인병을 아무리 살펴봐도 끼안티라는 글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와인을 만든 비비그라치 씨가 테스타 마타에는 끼안티라는 이름을 표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비그라치에서 끼안티는 이미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인의 가격은 테스타 마타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끼안티를 이렇게 하대하는 이유는 이미 지난 영상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품종 그리고 포도 생산지를 보았을 때 테스타 마타라는 와인의 본질은 끼안티에 매우 근접하다는 겁니다. 허나 이것만으로는 오늘의 시음 와인으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로는 다소 부족합니다. 제가 이 와인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품종과 지역이 일치해서가 아니라 이 와인을 만든 비비그라치의 양조 철학 그리고 테스타 마타의 품질이 순수하고 전통적인 끼안티에 보다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선 테스타 마타의 탄생 배경이 된 8, 90년대 이탈리아 와인 동향부터 살펴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정책 실패로 끼안티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설의 와인 사시카이아가 등장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탈리아는 슈퍼 투스칸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슈퍼 투스칸의 특징 중 하나가 프랑스의 포도, 특히 보르도의 품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까베르네 소비뇽, 멜로 기반의 보르도 블렌딩 열풍은 사시카이아를 시작으로 티나넬로, 오르넬라이아, 솔라이아, 마세토 등 보르도 품종을 섞은 슈퍼 투스칸들이 연달아 대박을 터뜨리면서 8, 90년대 와인 르네상스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제 품종 와인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가는 반면 정부가 밀고 있던 DOC 그리고 DOCG 와인들은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는 또다시 이상한 판단을 합니다. 이제부터 끼안티도 국제 품종을 20%까지 블렌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 정부의 이 조치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 규정이 좀 더 유연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허나 국제 품종 혼합을 허용해준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토착 품종만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순수 이탈리아 와인이라는 타이틀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의미죠. 그렇게 토스카나 지방에서 이 순수의 타이틀은 역사는 훨씬 짧지만 꿋꿋하게 토착 품종만으로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BDM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끼안티 지역 생산자들은 정부가 허용한 보르도 블렌딩을 무시하고 이탈리아 토착 품종으로만 와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 스타일을 고수하는 산조베제의 장인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시음할 와인 테스타 마타를 만든 비비그라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다른 끼안티 지역 와인들은 국제 품종을 사용해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는데 왜 당신은 슈퍼 투스칸이라고 불리우면서도 산조베제 등의 토착 품종만을 고집하냐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탈리아의 토착 품종들은 제대로만 생산된다면 세계 최고의 포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완벽하게 길러진 저의 산조베제가 까쇼나 메를로 따위로 망가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도발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그는 품질로서 그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고 와인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공식 끼안티는 아니지만 테스타마타는 참으로 순수하고 전통 끼안티에 가까운 와인이 아닌가 라는 저의 생각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 총 3병 15, 16, 18 빈티지를 준비했습니다. 점수는 15빈이 가장 높고 18빈이 가장 낮은데 과연 제가 이걸 다 맞출 수 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인 오픈.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흡사하고요. 강도는 미디움에 루비에 가까운 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최근에 먹은 끼안티의 향은 아니네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산주베지의 향이 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레드 계열 과실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고요. 크랜베리 계열은 아니에요. 신선한 레드 과실보다는 정말 술에 절여지고 졸여진 그런 과실의 향이 가장 강해요. 그리고 초콜릿의 향이 나는데 그 초콜릿이 술에 절여진 초콜릿입니다. 참나무의 향이 있긴 한데 강하지는 않아요. 아주 강한 향신이 오는 정향이에요. 담배 향도 살짝 올라오고요. 버섯 특향도 올라옵니다. 이번은요 정말 제가 맡아보지 못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만인 아주 꼬릿꼬릿한 향이 나요. 1번과 다른 점은 과실향이 좀 약해요. 좀 더 은은합니다. 그런데 제 취향은 2번이에요. 2번이 좀 더 섬세한 느낌이 들어요. 결은 당연히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한 수 위입니다. 이 친구는 너무 알코올감이 강하고 좀 약간 날티가 난다고 치면은 얘는 아직 꽃 피어나진 않았지만 진중하고 견고합니다. 어, 3번은요 아까 처음에 향을 맡았을 때 진짜 거의 향이 안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향이 완연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젊어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장 달큰한 느낌이 들어요. 감초향이 가장 지배적으로 느껴지고요. 자, 일단 향만으로 맡았을 때 제 취향은 2번이 가장 고급스럽다고 느껴졌어요. 15빈이 뭐냐 라고 했었을 때 저는 2번이 15빈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3번이 16빈 같고요. 1번이 18빈 같아요. 산조베제 특유의 산도가 잘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저가의 끼엔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인 여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여운이 길게 이어지긴 한데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특유의 꼬릿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글쎄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번 와인은요 아직 많이 어립니다. 쓴맛이 좀 강해요. 그리고 여운도 1번에 비해서 확실히 부족하고요. 산도가 강렬하긴 하지만 산주어베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면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산도입니다. 저는 이런 산도를 꽤 즐기는 편이긴 한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세계 와인 중에서 여운이 가장 깔끔합니다. 밸런스도 가장 뛰어나고요. 향에서 첫 인상이 굉장히 달았죠. 하지만 실제 맛은 결코 그렇지 않고 아주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자, 답을 공개해 보도록 합니다. 1번. 저는 1번을 2016빈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2018빈이네요. 호호. 제가 1번을 2등으로 꼽았죠. 굉장히 복합성이 강했습니다. 밸런스가 좀 아쉽긴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2등 와인인데, 자, 이 친구 저는 16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왕 틀었으니까. 하하. 이 와인이 제임스 서클링 점수 가장 높은 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비싸요. 얘가 가장 비싼데 가장 별로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제가 제일 좋다고 판단한 와인이 바로 16빈이었군요.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틀렸습니다. 또 하나도 맞추지 못했어요. 이것도 참 기록인데 어떻게 3개 중에서 단 한 개도 못 맞췄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15빈이 99점을 받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한번 마셔볼까요? 예, 지금 마시면 좀 달라질라나? 달라졌네요. 자, 처음에 느꼈던 그 인상은 아예 없어요. 밸런스도 잡혀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불편한 산도도 없어요. 아까는 여운이 좀 없었거든요. 지금 여운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처음에 이 와인에서 마셨던 것보다 더 깔끔하고 더 여운이 깊어요. 테스타 마타는 브리딩에 따른 맛의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가능하면 디켄터를 꼭 쓰시거나 충분한 브리딩 후 드시기 바랍니다. 제 구매 의사는 15빈티지만 있습니다.